오늘은 선수를 실제 하셨고 K리그도 뛰신 분들도 계시고 또 현재 K리그 현장에서 뭐 코칭 스태프로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이렇게 모신 분들이 다 이렇게 피지오 쪽 관련한 분들이시거든요. 이게 요즘 저희 지금 듣는 분들도 어떤 걸 되게 관심이 많으시냐면 나 축구에 되게 관심이 많아. 그래서 축구에 대한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뭔지 설명해 주는 데도 없어. 그다음에 무슨 직업군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축구 선수가 안 됐으면 난 할 게 없나? 저희가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축구 관련 직업도 소개해드리면서 그런 꿈을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한국 축구의 어떤 그 부상에 대한 관리 그리고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직업. 일단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실래요? 소개. 누구세요, 근데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까지 8년차 프로축구 선수였고요. 기술로 스포츠 문화를 바꾸자라는 이제 큰 또 비전을 가지고 풀코라는 서비스를 만드는 QMIT 대표 이상기라고 합니다. 약간 IT와 접목을 해가지고 그런 컨디션 관리나 이런 비즈니스 IT 쪽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네. 공부를 무진장한다는 거야. 맞아요. 네, 맞다고요, 스스로? 아니 그 운동. 네. 현재 김천 상무 프로축구단에서 피지컬 코치를 하고 있는 심정현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가슴에 붙이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고퀄 아닙니까? 네, 체계적이네요. 예, 굉장히 고퀄입니다. 붙이시면 붙어드립니다. 예. 전남 드래곤즈 언더 18세 광양제철고에서 피지컬 코치로 일하고 있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우리 이정훈 코치님. 그러면 우리 심정현 코치님, 이정훈 코치님은 다 피지오.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있습니다. 하시는 거고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렇게만 물어볼게요. 처음에는 무겁게 안 가보고 페네르바체에 현재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 지난 6월 A매치 때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했잖아요. 항상 이렇게 중요한 대회나 중요한 순간에 부상이 발목을 좀 잡더라. 우리가 부상 관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조금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까? 부상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차피 축구라고 하는 게 똑같이 부닥치 몸싸움 하니까. 충돌에 의한 부상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없죠.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충돌에 의한 부상 제외하고 사실 부상을 더 많이 당해요. 우리가 경기 중에 부상을 더 많이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트레이닝에서 더 많은 부상을 80%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 훈련하다가 더 많이 다쳐요? 네네. 근데 결국에 경기장에서 갑자기 혼자 이러는 경우도 트레이닝에 영향을 받아서 과부하, 그러니까 운동을 네네. 너무 세게 자기 몸에 안 맞게 세게 했다든지 네네. 몸의 준비가 덜 됐을 때 덜 됐을 때. 경기에서 다치는 네. 몸이 너무 좋아도 좋아도? 다치고 너무 안 좋아도 다친다고. 평상시에 어떤 관리나 운동을 할 때의 문제입니까? 일단은 선수가 갖고 있는 이런 부상 그런 리스트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 이제 안 갖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어떻게 얼마만큼 관리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확실히 젊은 분들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들어가면서 그런 데이터나 IT를 활용을 하면서 확실히 낮았어요. 제가 98년, 99년 막 이때 들어왔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현장 가서 야, 저 발목 부어도 괜찮아. 축구 선수가 저 정도 안 부은 애가 어딨냐. 이렇게 진짜 다 참고 뛰고 맨날 붕대 칭칭칭 감고 막 뛰었던 그런 기억. 혹은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해. 너만 아파? 근데 요즘은 점점 데이터가 되고 있는 거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네. 일 하시는 거죠. 유럽이 그런 거를 시작을 했다고 봐요. 28살 때 나겔스만이 처음으로 분데스리가 감독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다 K리그 계시고 또 K리그 뛰셨고 20대의 감독이 K리그 1이나 K리그 2를 이끌 수 있습니까? 현재 구조상? K리그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20대면 고등학교 감독하기도 어려워요. 어렵죠. 만약에 B선수 출신이면 더 어렵고 맞죠. 거의 사실상 네. 불가능에 가깝고 저는 사실 그게 한국의 감독 문화에서 좀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하튼 우리는 20대의 감독이 프로팀을 맡을 수가 없는 구조죠. 문화도 그렇고 구조도 그래요. 그러면 저 나겔스만은 28살 때 어떻게 감독이 됐을까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야, 아무리 유럽이고 아무리 독일이어도 28살 먹은 친구가 어떻게 감독을 하냐. 코치도 아니고. 그랬더니 차두리 독일통이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겔스만이 독일에서 지도자 수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토론할 때 그런 거죠.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 전에는 자기의 경험 나 때는 저 때는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지. 나겔스만은 아이패드 딱 갖고 와서 이 장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 모든 게 다 영상이나 데이터로 축적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있잖아. 근거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나겔스만도 다쳐가지고 굉장히 빨리 은퇴했잖아요. 선수를. 공부를 엄청나게 한 거지. 그것도
IT를 활용을 해서 감독이 돼서 훈련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야 뛰어봐 이렇게 감독이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제 몸이 안 좋네. 제가 뭐 잘 움직이네. 이렇게 하면 너 뛰어. 너 내일 뛰지 마. 뭐 이런 건데 저 위에다가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IT로 활용을 해서 분데스리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지금 현재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까지. 해외에는 우리가 사실 피지오라고 하는 개념들 있잖아요. 되게 생소했었거든. 근데 처음으로 들어왔던 게 이제 2002년 월드컵 히딩크 감독이 본격화하면서 그런 말들이 많았죠. 물론 그 전에도 우리도 예를 들면 팀닥터라 불렸던 물리치료사 이런 식으로 불렸던 분들이 계셨지만 이렇게 피지오라고 하는 개념으로 체계적으로 체력을 관리하거나 선수 부상 관리하는 거는 대중적이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베르하이엔이 히딩크 감독이 데려오면서 저승사자라고 막 불렸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기억하시죠? 네. 삑삑이 만들. 삑삑이 해가지고 셔틀런하고 네, 셔틀런만. 네. 그 이후에는 뭐 지금 저렇게 여러분들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영향으로 지금 다 피지오를 활동하시니까 네, K리그에서 지금 K리그 현장에 피지오 관련한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일단은 각 팀에 의무 트레이너들이 계시고 피지컬 코치는 대부분 한 명 아니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 2명, 프로팀 한 팀 안에서만. 그게 적정합니까? 적습니까? 사람이 더 있으면은 일이 더 원활하고 수월한데 이제 혼자서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고충이 많죠. 독박 쓰는 거군요. 프로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점점 의무화가 돼서 한 아, 번씩 다 의무화가 계속 의무화가 있습니까? 됐어요. 올해부터. 올해부터? 네. 아 의무화예요? 네, 1인 무조건 보유해야 돼. 생각해보면 참 그것도 정말 필요한 일인데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유스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거든요. 저 포함해서 고등부 유스팀만 좀 봐도 채 10팀이 안 되기 때문에 피트니스나 피지컬 쪽인 시스템은 아직까지 조금 열악한 부분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야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피지오가 그러면 팀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팀 안에서는 일단 선수들하고 소통해서 이제 선수 상태나 그다음에 훈련 주기화나 또 훈련을 통해 나오는 데이터들을 좀 정리하면서 보고서 같은 것들도 만들고요. 아 그러면 선수들의 뭐 심박이라든지 심박 수도 뭐 이런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훈련의 강도를 조정을 하고 몸 상태를 체크해서 많이 좀 떨어졌다면 좀 올리고 네네. 올랐다면 좀 내리고 네네. 이런 것들을 수치화시켜서 코치들에게 이런 훈련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게 없었단 말이잖아요. 체계적으로 감독님들이 그렇죠. 이제 오늘 뭐 쉬자 이러면 쉬는 거고, 그렇죠. 오늘은 뛰자 그러면 뛰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뭐 데이터들이 워낙에 방대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객관화시켜서 뭐 어느 때 올리면 컨디션이 좋은지 또 어느 때 이제 또 낮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잡아가는 중입니다. 식단 관리도 하냐고. 훈련 전, 중, 후로도 좀 나누고 경기 전, 경기 중, 경기 후에 먹는 것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밥을 해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영양사님들하고 네, 소통을 네. 해서 피조가 하는 일 되게 많네요. 선수 한 명 한 명 상태도 다 알아야 되고. 근데 왜 한 명이에요? 두 명이거나. 그러니까요.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하죠.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수들을 굉장히 잘 뛰게 만들어야 되는 역할이 그렇죠. 큰데 결국에는 뭐 기본적으로 축구를 또 잘하고 또 이제 체력적인 부분도 갖춰야겠지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기 전에 언제 먹고 무엇을 먹고 또 어떻게 먹고 또 경기 중에도 그런 전략들도 가져가야 되고 맞아요. 또 경기 후에는 빨리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영양 섭취 전략도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다 듣고 싶다. 그러면 해외 팀들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거나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선수들이 그 갖고 있는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테스팅 장비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구단 안에도 없고 개인적으로 보유하기도 어려운. 선수들의 여러 가지 각종 데이터들을 뽑아내기 네. 위한 그런 어떤 설비가 네. 팀이 개별적으로 소유하기는 쉽지 않다. 네. 아하.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새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간단하게 것들은 하는 있는데 장비들은 이제 있는데 더 뭐 디테일하게 지금 디테일하게 좀 잘 나온 테스트 장비들은 이제 어떤 회사들이 보유해서 이제 회사들이 오케이. 이렇게 와서 해주는. 대표님이 하는 네.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화를 하는 그런 회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장 선수들을 처음에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게 측정이에요. 이 선수가 뭐 키가 몇이면 이런 측정도 있지만 점프, 그러니까 폭발력은 어떻게 되고 스피드는 어떻게 되고 이걸 알아야지 뭐 어느 전술에 어떤 트레이닝을 시킬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선수들 이제 우리나라에는 피지오 코치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숫자가 부족하죠. 진짜. 네, 한 100분 정도 계시죠? 100분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100분이 안 되죠. 100분이 안 되고 100분이 안 돼요? 네. K리그 1, 2 합쳐서 한 15분 정도 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유스팀까지 합치면 뭐
한 30분 정도. 네, K리그만 놓고 봤을 때는 한 30분 정도라고 얘기하셨나요? 그 정도. 이게 토트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피지오 관련한 스텝만 추려온 거예요. 한 팀, 토트넘의 한 팀. 여기에는 이 피지오 팀 말고도 그런 컨디션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팀이 따로 또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마사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음. 분들이라든지 이 차이가 이렇게 나요. 프리미어리그 친구들 다치면 그 전문 사이트, 부상 전문 사이트 이런 데서 피지오 이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디 부상, 그래서 경과는 이렇게 돼서 언제 정도 복귀 예상 이런 게 다 나와요. 과학적 근거로 하니까 그 날짜가 복귀 날짜가 어느 정도 나오죠. 그래서 막 저희도 중계하다 보면 아 지금 예상 날짜가 뭐 7월 네. 뭐 15일 정도입니다. 그게 다 그런 거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한 팀에도 체계적인 저런 팀이 있고 또 의학팀이 있고 뭐 그런 팀인들이 다 있으면 서로 분석하고 이야기를 해서 야 이 정도 복귀할 것 같아. 근데 우린 그게 안 되니까 다쳤던 선수가 자꾸 다친다든지 중요한 순간에 다친다든지 회복이 늦어진다든지 네. 이런 문제가 좀 발생돼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축구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네, GPS. GPS 기능을 해가지고 저거 달면 어떤 것까지 들어오나요? 저거 달면? 일단은 뛰는 것들이 다 들어오고요. 선수들이 최대 스피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최대 파워, 폭발적인 가속, 감속, 그다음에 고강도로 얼마나 뛰었는지, 저강도로 얼마나 뛰었는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통계 숫자는 야구는 통계 스포츠지만 축구는 통계로 얘기할 수 없다. 근데 더 이상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작년에 K리그에서 나온 수치만 하더라도 정말 재밌는 숫자들이 많았어요. 스프린트 횟수가 많은 팀이 승점이 높았고요. 클리어링이 많으면 지는 경기가 많았고, 그러니까 걷어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다. 볼 소유를 많이 하는 팀이 꼭 승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좀 옵타라고 하는 데는 전 세계적인 통계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축구와 축구와 관련한 수치를 요새에서 엑스지값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수많은 통계와 다양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렇죠. 이거를 지금 우리 선수와 우리 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해석하는 능력. 제가 전남에 있을 때 감독님은 이제 미드필드인 선수를 윙포드로 뛰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경기 해오면서 GPS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선수가 윙포드로 뛰면은 절대로 이제 소화를 못하는 거죠. 활동량이나 또 경기 템포나 또 움직임 패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 그것도 나오겠구나. 네. 네, 그런 것들이 달라서 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선수가 윙포드보다는 미드필드 이제 측면 쪽에 서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연습 경기를 한번 했는데 이제 그 윙포드 섰는데 완전 이제 퍼포먼스가 안 좋은 거죠. 이제 뭐 계속 돌파 당하든지 아니면은 뭐 전반전만 뛰었는데 지치고 이미 끝났다든지. 그래서 뭐 미드필더로 다시 뛰었는데 그 주의 경기에서 좀 좋은 결과를 뭐 이건 또 그러니까 결과로 결과를 코치님이 맞았다는 거, 내가 맞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건 아니고 그런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감독님들이 사실 초반에는 우리나라 그 피지오 선생님들을 존중을 많이 안 했어요. 맞아요. 있었어요 초반에. 근데 이런 감독님들이 우리가 피드백을 하고 실패를 경험하시고 난 다음부터 신뢰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모팀 같은 경우에는 피지오 코치님이 지금 훈련 이제 멈춰야 된다. 이 친구는 피로가 누적되어 있다. 오버트레이닝이라고 했는데 할 수 있어. 여긴 프로팀이야라고 했는데 딱 다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이 그 다음부터 신뢰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좀 신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지금 실제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전남에서 쓰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제가 선수들 주마다 운동 부하량이랑 뭐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이러니까 되게 전문가 같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부족한 자료인데 아직. 그리고 저 때가 저희 2월달 대회 기간이었거든요. 대회 기간이어서 오전에는 무슨 훈련을 했고 또 오후에 무슨 훈련을 했고 그다음에 야간에는 어떤 훈련을 했는지 이제 간략하게 프로그램들 적어놓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부하량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데 위에 이제 파란 색깔 이제 보시면은 선수들이 스스로 이제 느끼는 이제 컨디션이라든지 근육의 상태라든지 뭐 피로도 그다음에 수면 품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놓거든요. 일어났을 때 기상 직후에 이제 체크를 하면 자기의 몸 상태에 대해서 입력을 한다는 거죠. 네, 내가 딱 일어났을 때 오늘 나는 컨디션이 어떤지 피로도는 어떤지. 근데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거워요. 이건 왜 그러니 살쪄서 그런 거예요? 회사 가기 싫어. 근데 어떤 날은 깨어난 날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간혹. 그 패턴을 찾아서 경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그 주기가 딱 이제 올라갔을 때가 경기인 날 이제 이렇게 하는. 네. 나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네네. 저도 이제 예를 들면 무겁다가도 간혹 오늘은 좀 좋은데 이런 날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컨디션에 가장 양을 많이 미치는 게 어제 했던 업무량.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운동량이죠. 야근을 했으면 아침 일어나는데 불편한 거고요. 업무량을 줄이면 컨디션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 전날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운동 강도를 낮춰요. 경기 날 좋아지라고. 네. 맞아. 그래서 경기 전날은 가볍게만 하거나 운동을 안 하죠. 그렇죠. 네. 확인하시면은 이제 웰리스 체크하는 거 밑에 이제 저기 운동 시간하고 이제 GPS 데이터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GPS 데이터인데 화요일 날 이제 경기 날에는 딱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경기 전날이기 때문에 훈련 양과 그 양이 이제 시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훈련 양과 그리고 이제 강도를 좀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파란 색깔 그래프 가운데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제 빨간색이 선수들이 이제 훈련 직후에 오늘 훈련이 또는 오늘 경기가 오늘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1점부터 10점까지 있는데 그 점수를 이제 선수들이 스스로 체크를 해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거든요. 아, 시스템이 요즘 그래요? 네네. 그럼 저거 값은 이제 이런 거네요.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뭐 예를 들면 심박수 같은 내가 수치를 뽑아낼 수 있는 거 하나 갖다 놓고 선수 본인이 자기 몸 상태에 대한 느낌 갖다 놓고 네네네. 두 개를 합쳐가지고 너 그러면 몸 상태 이 정도네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아하 이게 잘했죠. 역시. 근데 이거 우리 저기 직원들 보여주면 안 되겠네. 업무량을 줄여야 컨디션이 좋아진다 그러면 분명 업무량 줄여달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이게 체력 수준이 좋고 업무에 대한 동기가 세면 선수들도 경기 전날 세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럼 평소에 체력을 기르고 그럼 돈을 좀 더 줘야 되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평소에 체력이 먼저 있어야 되고 맞아.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선 업다운을 잘 시켜야지만 이제 일정한 패턴에서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사실 훈련들이 특히 프리시즌 때 얼마만큼 준비를 잘 하냐가 좀 굉장히 몸 쭉 중요하고. 만들어 놓는 거니까 프레시즌 네. 때 이걸 두 분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그렇죠. 이런 거를 네. 다 수치화하고 그러면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피죠 이러면은 진짜 어떤 생각하냐면 경기장에 가면 야야야 저 뛰어 뭐 이런 거. 근데 어찌 보면 이렇게 뭔가 데이터 분석하고 활용하고 이게 더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 카톡으로 이렇게 받으셨다고 어. 했잖아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만든 앱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풀코예요? 네, 풀코 플레이어와 코치를 연결한다는. 플레이어와 코치를 연결한 풀코. 네네. 뭐 되게 저는 심오한 뜻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 서비스에는 실제로 선수들 화면 얼굴이 떠다니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더 시각화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피조쌤들은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감독 그렇지, 코치님들은 그렇지. 단순하게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직관적으로 게 해줘야지.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렇게 막 분석을 해서 감독이 뭔가 판단할 수 있게끔 수치화시켜서 네, 간단하게 네, 딱 준다. 네. 이제 진짜 예전에 까물었던 걸 다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 풀코 업체에서 저희 이제 연맹이랑 계약을 해주셔서 지원을 무료로 다 해주시거든요. 자, 풀코에서 프로축구 연맹이랑 계약을 해서 팀들은 그냥 쓸 수 있게 네, 해주는 네, 거예요? 네. 이걸 쓰시는 거예요? 네. 오케이, 좋아요. 이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공지를 해주고 있고요. 선수들 일정 공지. 네. 이제 선수들이 매일매일 기상 직후에 아하. 오늘 컨디션 상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파란색 나오는 게 아까 체크하는 거 개인과 학년별과 이제 포지션별로 좀 나눠서 또 음. 기록을 해놓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선수들이 저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선수들이 오늘 훈련 끝났을 때 선수들이 느끼는 스스로의 그 강도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아까 근데 전체적으로 얘기하셨던 그 네, 느낌이네요. 네, 네. 그에 대한 좀 구체적인 자료들이라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풀코가 이제 저희 팀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허. 그리고 이전하고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준비했어요. 이전에는 저 같은 피지컬 코치들이 다 수기로 이제 선수들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다 일일이 입력하고 뭐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했었는데 네. 풀코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되고 네. 또 이미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시각화돼서 나오니까 뭐 그걸 통해서 이제 선수들도 자기가 자기 상태를 항상 볼 수 있으니까 뭐 오늘은 내가 어느 정도 훈련을 더 해야 되겠다, 뭐 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체크가 가능하고 뭐 저희도 이제 선수들하고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생기고. 그러니까 수치화돼가지고 시각화되니까 네, 딱 눈에 이미, 들어오는 네. 거지. 굳이 막 잔소리하지 않아도 네 컨디션이 이만큼이야. 그렇죠. 얘기할 예, 수 있는. 그렇게 되고 또 감독님들한테도 뭐 아까 이제 이정호 코치님 같은 거 네. 뭐 보여드리면 바로 이제 버릴 수도 있는데 장난이고요. 그냥 이제 딱 보이니까 감독님이 뭐 얘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 딱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풀코 사용하면서 좀 더 좋아진. 원래는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다 만들고 오늘은 이 정도입니다. 일일이 다 했으면은 이제 그게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가는 거죠. 네.
오케이. 나도 그러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피지오를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피지오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일단 시작했던 게 지도자를 먼저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피지컬 코치가 팀에 없던가 아니면 외국인들을 갖다 쓰다 보니까 맞아요. 지도자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한계점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높은 레벨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좋은 기회에 피지컬 라이센스를 딸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대학교 때 담당 교수님이 주창하 교수님이라고 리버풀 존 모어스 대학교 나오시고 이제 생리학 쪽에 유명하신 교수님께서 연결을 같이 또 해주시고 리버풀 그쪽이 유명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유명하다. 피지컬 코치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을 조금 더 공부하면서 이제 피지컬 코치 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피지컬 라이센스라고 하는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예, 네. 있습니다. 예. 그건 뭐 국가제도예요? 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에서? 네. 가르쳐주고 시험을 치르는 건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본 지식은 알고 들어가야지 좀 생리학 그리고, 베이스가 생리학 많아요. 베이스나 뭐 아, 운동 그럼 생리학 대체적으로 이런 그 거.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뭔가 배우고 따시나요? 네, 학교에서도 네. 배우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뭐 생리학 같은 거 공부를 배우고. 더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사실 정현 쌤이랑 이제 같은 학교 나왔고 아, 저 같은 인맥이구만. 저 같은 경우에도 저 비선출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축구학과라는 학과가 있어서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있죠. 네. 예. 축구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축구 쪽에서 어떤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같은 이제 주청하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나 뵙고 이제 그분이 피지컬 코치는 일반인들도 한번 좀 도전은 해볼 수 있다. 해볼 그래서 수 한번 있다. 도전해봐라. 아하. 그래서 조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피지컬 코치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강습회를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일반 그 지도자 필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네. 이 네, 피지컬 네. 라이센스를 딸 수 있어요? 네네. 네. C에서 피지컬 피트니스 레벨 1을 들을 수 있고 B를 따야지만 AFC 네, 네. 레벨 1을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공짜로 되는 게 없어.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피지오 분들의 분석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축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네. 이게 그냥 숫자지 뭐. 맞습니다. 뭐야 이거 1 더하기 2가 2야 뭐 이 정도의 느낌이니까 축구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 자격증을 딴 분들 중에 네. 이 피지컬 라이센스를 딸 수 있다. 어렵습니까? 좀 어려운 편인데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걸 또 배우고 몇 분이나 되세요? 우리나라에 이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라이센스는 한 100명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분 정도? 네. 근데 실제 프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30분 정도? 네, 프로나 유스팀 코치 쪽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30명 정도. 네. 우리 그러면 풀코드 말이죠. 선수 관리 플랫폼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컨디셔널 이렇게 수치화시키고 네. 저런 식으로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쉽게 운동의 강도라든지 부하라든지 이런 걸 그냥 선수가 입력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소통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네, 선수 버전은 이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음. 풀코로 검색하셔서 선수 다운받으시면 버전?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몸 관리할 때 써도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체크해야 저 될 같은 게 사람이 그냥 있어요. 써도 돼요? 네네. 그래서 컨디션을 입력하고 통증 부위 마네킹에 입력하고 거기서 물어보는 것들 잘 입력하면 정리를 해서 이 친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죠. 너가 지금 상태 이렇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자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 어디가 안 좋으니까 뭐 쉰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 네. 운동을 좀 어디를 한다든지 네, 그 루틴 관리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심정현 코치님한테 코칭을 받아요. 그럼 코치님의 코드로 제가 연결을 해요. 그 네이버 밴드 연결하듯이. 그러면은 심정현 코치님한테 제가 이제 뜨는 거죠. 그럼 여기서 네. 또 관리를 해주시고 네. 마치 네. 우리가 헬스클럽 갔을 때 PT 받는 거랑 비슷한 거네. 그렇죠. 혼자 훈련을 할 수도 있고 연결을 하면 PT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심지어 2명한테도 연결할 수 있어요. 유소년 팀들이 의무화가 됐어요, 풀코가. 근데 이 선수들이 대표팀에 차출이 되면 대표팀도 저희 걸 쓰거든요. 두 대표팀도? 군데에서도 이제 선수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개인 트레이너가 있으면 또 개인 트레이너도 선수를 관리할 수 있고. 아니 지금 풀코가 260개 정도의 팀이 지금 쓰고 있습니까? 네, 국내는 260개고 대표팀이 뭐 우리나라 스코랑 국대도 하고 있어요? 그 A 대표팀 말고요. 이제 연령별 대표팀이 쓰고 있고 그리고 스키 국가대표팀은 이제 다 쓰고 있고요. 스키 뭐 스노보드 뭐 프리스타일 이쪽은 다 쓰고 있고요. 그 외에도 종목이 한 돈 33개. 많이 버시겠네. 아니에요. 33개 정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팀은 이제 축구, 네. 여자 농구, 남자 배구 뭐 이렇게 좀 진출해 있어요. 많이 쓰신다고 지금. 사실 저희가 기술로 스포츠 문화를 바꾸겠다고 이 풀코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풀코가 사실 더 잘 쓰이려면 정현쌤이나 정우쌤 같은 분들이 많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아까 100명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장 코치님들부터 우리나라 전체 지도자들이 이런 마인드셋을 갖고 풀코를 사용하면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까 피지오가 되는 방법은
저희가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런 데이터와 관련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네. 예를 들어서 풀코라는 회사 라이벌 회사를 차릴 수는 없잖아. 아니 차릴 수도 있겠다. 차리던지 또 아니면 풀코도 사실 아까 사람을 좀 뽑는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이 달순의 라이브를 들으신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는 지금 계속 인재를 모시고 있어요. 저 이제 있잖아. 아, 네. 이제 뭐 각 포지션들이 있는데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사람. 네, 그래서 그 좋은 분들을 좀 모시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고 한해 문화가 프로스포츠 팀 같이 문화가 잡혀 있어요. 막 서로 으쌰으쌰하고 개인이 더 퍼포먼스를 내야 되고 성장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달순의 라이브에 보시는 팬들 같은 분들 중에 지원해 주시면 바로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진짜인가요? 네. 근데 직군이 좀 특이해요. 개발 직군이랑 디자인이랑 마케팅 그리고 경영기획 이제 HR 담당자 그리고 퍼포먼스 팀 축구 선수 출신도 좋아. 다 뽑는 거 아니에요? 축구에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좀 더 다양한 직군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데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 요건 같은 게 있어요? 딱히 뭐 라이센스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디자인 팀, 네. 마케팅 팀, 경영기획 팀, 뭐 회사를 새로 지금 몇 분 되세요 직원이? 지금 26분 계시고. 아 그분들 다 내쫓고 새로 아니 뽑는 거예요? 아니요. 큰일 나. 아니 그런 소리 하시네. 개발팀, 디자인팀, 마케팅팀, 경영기획팀, 퍼포먼스팀이면 새로 직원을 다 갈아치우겠다는 얘긴데 아니에요. 작년에 퇴사자 1명이었고요. 여기서 갑자기 퇴사자를 얘기해. 작년에 1명.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한번 좀 지원해 보세요. 이런 뜻에 내가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또 우리가 삶이 내가 좋아하는 걸 잘해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으면 다 좋은 거죠. 최고죠. 누구나 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능력적으로도 잘해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잘한 일을 한번 선택을 해서 그걸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인생 뭐 최고죠. 뭐.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오늘 이후에도 축구와 직업 기회가 될 때마다 다양한 좀 직업군들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 아 내가 요거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제가 좀 정보도 좀 알려드리고 길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PGO나 이런 거 데이터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아, 네. 두 분 코치님하고 또 대표님도. 네. 감사합니다. 연봉이 얼마인가요? 저희 연봉 뭐 연봉이 뭐 얘기하시려고요? 전에 있던 회사보다 뭐 거의 한 10% 이상 정도 다 인상해서 모셔오고 있고요. 디자인팀 어디서 일했는데 만약에 뭐 4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400만 원 더 주신다는 거죠? 아니요 사실 더 그거 인상 아니에요? 최소는 그 정도고요. 거의 사람들이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막 아유. 대표가 이걸 다 얘기하고 있어 지금. 엄청 좋아요. 저희 복지도 좋고요. 지원 많이 해주세요. 아니 무슨 연봉을 다 까고 있어. 예, 아니, 예. 진짜 처우나 이런 거 다 잘 해드립니다. 혹시 그 올 때 사인볼을 좀 몇 개 들고 왔는데 와. 뭐 구독자들한테 뭐 이렇게 좀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혹시 되는지. 아니 그냥 저 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김천 예, 선수들 쭉 예. 전체 사인볼. 네. 아니 저희 전남에서 안 갖고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풀코에다가도 이제 유니폼 하나 드리려고 이제 갖고 왔는데 사인 유니폼도 여기서 이제 구독자들 드리시는. 선수들이 직접 사인한 겁니까? 네, 직접 사인한 거. 와 야 대박. 그거는 여기 달자 진짜 순간 여러분들 그건 여기 하나 합시다. 자 그러면 유니폼 하나 사인볼 다 전체 사인볼 사인볼 5개. 네. 여러분들 다 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 네, 이거 네. 와 예 사실 저희가 뭐 출연료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